프로젝트 탐색기 내에서 건축과 구조를 구별을 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할게요. 건축과 구조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작업하실 거는 구조역 있죠?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조부를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건축 탭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주요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조라는 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할 텐데, 요걸 추가를 하려면, 복제라는 기능을 쓰셔야 돼요. 뷰를 복제를 하셔야 돼요. 뷰 복제. 자, 어떻게 하냐면, 복제할 뷰 1층이죠. 자, 1층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뷰 복제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 중간에 보시면, 항목에 보시면, 그냥 복제, 듀플리케이트와 그 다음에 상세 복제, 디테일링 듀플리케이트인가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 마지막에 있는 건 거의 다 좀 쓰지 않고요. 복제는 말 그대로 이 뷰만 복제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복제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됐죠? 자, 지우고 이번에는 제가 상세 복제를 해볼게요. 뷰 복제에서 상세 복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면이 같이 복제가 되죠?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복제라는 걸 쓰시게 되면 얘는 그리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석 기호들만 복제가 돼요. 그런데 상세 복제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깔려있는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까지 모두 복제가 됩니다. 모두. 물론 이제 작업을 구조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도면을 따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복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또 다른 강의를 제가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상세 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하고 나면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얘를 지금 이 건축 항목에서 구조 항목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구조로.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해당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특성 창에 보시면 분야가 지금 있죠. 건축이라고. 이 분야를 구조로 바꾸시면 됩니다. 구조로. 바꿔볼게요. 자, 복사본 선택하시고 건축 분야를 구조로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 항목이 생기죠. 구조 항목이 생기면서 이쪽에 있었던 4개의 인면 기호가 다 사라지죠. 사라지는 이유는 이 4개의 뷰가 전부 다 구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구조에서 인면이 필요하면 얘도 똑같이 복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름 바꿔야지 하시고 이름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주시면 바로 에러가 뜹니다.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트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은 작업을 할 때 FL01이다 그러면 앞쪽에 구조면 S라고 하고 언더바를 이렇게 붙입니다. 아니면 RC라고 해주시고 언더바를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S만 붙일게요. 자, S 언더바 FL01 하시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제 뷰가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용자는 구조는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 부분과 건축 부분이 이제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도면을 출력을 하실 때 뭐 바닥 구조 평면도나 이런 걸 출력하시는 게 좀 쉽겠죠. 자, 이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바닥 작업을 해볼 텐데 어제 지난 강좌에서 요거 설명드렸었죠. 요거 음영 처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수준은 중간 정도로 하시면 되고 바닥의 두께는 300으로 보겠습니다. 300. 그리고 당연히 콘크리트로 보겠습니다. 자, 구조 1층 바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구조에서 바닥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일반 150mm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유형 편집할게요. 자, 복제 T3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C
당연히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두께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콘크리트를 만드시면 되겠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콘크리트 복제해 주시고 앞쪽에다가 땡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싹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이제 적용이 되죠. 자 그리실 때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얘를 전체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작성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슬라브 엣지라는 게 있어요. 슬라브 엣지, 슬라브 모서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닥 슬라브 같은 거 이렇게 공사하는 거 가보시면 이쪽에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있죠. 요런 형태로 구조 보강의 용도를 이용해 구조 보강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거는 2D에선 작업이 안 되고요. 3D로 뷰를 틀어주시고 3D로 뷰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뷰를 보통은 이렇게 잡히잖아요. 얘를 아래에서 위를 보는, 그러니까 밑면을 보는 형태로 바꿔주시고 벽 하단에 눌러보시면 바닥 하단 눌러보시면 슬라브 모서리라고 있죠. 그럼 얘 슬라브 모서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브 모서리. 여기는 지금 재질이 아마 적용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형 편집 누르고 들어가서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재료만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적용하시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엣지 라인에다가 대면 딱 선이 나오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4면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싹 대시고 현재 상태에서 키보드에 탭을 딱 누르시면 전체가 싹 걸리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엣지 라인 나오죠. 모서리, 슬라브 엣지.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요거는 단면을 잘라서 보시면 요렇게 보이겠죠. 요런 형태로. 여러분 도면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 자, 다시 평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번엔 이제 이쪽에서 기둥을 한번 넣어볼게요. 기둥. 기둥은 구조에서 기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없죠. 콘크리트가. 어제는 그러면 여기 삽입에 가셔가지고 기둥을 로드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패밀리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보통 여기 가서 패밀리 로드 가져오시는데 구조에서 제가 기둥, 건축 기둥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조 기둥을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여기 패밀리 로드라고 버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패밀리 로드를 눌러주시고 구조 기둥 안에 콘크리트 안에 보시면 여기 직사각형 기둥 있죠. 예,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해주시면 기둥을 이렇게 바로 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둥 작업하실 때 주의사항 요거죠. 요거 무조건 높이입니다. 높이. 얘는 높이. 그리고 레벨은 1층에서 지금 작업을 했으니까 2층에서 끝나야죠. 그리고 유형 편집 하셔가지고 복제 사이즈 바꾸셔야죠. 이게 아마 350 곱하기 400 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재보세요. 이거 350, 요거 400. 그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밖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싹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바닥이고 여기 기둥인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솔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색상을 채우시면 되는데 VV 어제 했던 명령. 자, 키보드에서 VV라고 2번 누르시면 V를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자, 구조 기둥에서 이거 차이는 아시죠? 이제 이거는 컷 단면이고요. 얘는 면 서페이스.
자, 그래서 잘라내기 패턴에서 재지정 눌러서 색깔은 빨간색.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시안성이 좋아요. 눈에도 잘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까지 해서 확인 눌러보면 싹 들어갔죠. 이걸 어떻게 하신다? 복사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자, 카피해서 이게 지금 그리드 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드를 이용해서 복사는 안 됩니다. 자, 분명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윗줄을 한 줄을 먼저 복사를 하죠. 이게 만약에 하시다가 지금 저처럼 틀어지더라도 중간에 ESC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끝까지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얼라인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자, 싹 긁어서 선택하시고 어제 필터도 알려드렸었죠? 지난 강좌에서 필터 누르고 들어가서 구조 기둥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그리고 얘를 카피 이용해서 또 역시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아주시고 이쪽 끝점 잡아주시면 구조 작업이 이제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하고 바닥만 제대로 작성이 되면 거의 모델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1층에서 이제 구조 기둥까지 세웠으니까 벽체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그 벽은 당연히 건축벽이겠죠. 건축벽 작성을 위해서 건축 평면에 있는 여기 1층 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도 요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자, 얘는 상세 수준을 중간, 그 다음에 여기도 음영 처리 넣어주시면 구조에서 작업된 내용이 똑같이 이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분명히 구조에서는 기둥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빨간색으로 안 보이죠. 그 이유는 VV라는 옵션이 뷰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 각 도면별로. 자,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두께 300짜리 벽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얘는 건축 탭에서 벽을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건축이니까 작업을. 그리고 일반 100mm를 이용을 해서 여기 조적도 있긴 한데요. 벽돌벽. 얘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두께에 맞출 거니까 새로 하나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령 편집. 복제해서요. T300, 그 다음에 벽돌 B. 그리고 여기 구조에서 300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재질은 쭉 내려보시면, 벽돌이라고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 복제하셔가지고, 쭉 앞에 거길 이렇게 이름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죠. 300입니다. 그리고 저번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연결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미연결이 아니라 2층이죠. 2층. 그렇죠? 자, 그리실 때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얼라인으로 끝단을 맞춰봐야 되겠죠.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이 마감 방향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벽체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벽체를 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도 얼라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됐죠? 얘를 상단을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미러해서, 그러니까 미러라는 명령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보세요. 얘를 이 중심축으로 넘기려면 선택을 하시고 요거죠, 요거. 단축키는 M. 자, 이거 눌러서 기둥에 중심에다 마우스를 들이대면 이렇게 중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얘는 얼라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자, 다시 선택하시고 M 하셔가지고 반대로 넘기시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시고 밀어. 그래서 이렇게 싹 반대로 넘기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걸 반대쪽으로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방금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먼저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벽을 바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긁어서 선택하시고 필터에서 여기서 벽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MM 해보시면 찍을 데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DM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죠, 요거. 축 그리기.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중심이 잡힙니다. 여기는 바닥이 중심이겠죠. 중심을 잡아서 자 그대로 수직으로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죠. 자 위쪽도 똑같이 필터에서 벽체만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미러가 되겠네요. 중심에 있으니까 자 딱 찍어주시면 반대쪽 이렇게 됐죠. 그러면 3D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자, 요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된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1층은 이제 모델이 끝났어요. 이제 2층을 가야 되는데 1층에서 그려놓은 기둥과 여기 벽체를 그대로 잡아서 올려볼게요. 자, 그거는 작업을 1층, 건축에서 1층에서 하시면 되겠죠. 구조 1층으로 가보시면 자 보세요. 벽이 없죠. 벽이.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나중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건축에서요. 벽을 그리시잖아요. 그럼 얘는 레빗에서는 그냥 건축으로 인지를 해요. 뷰 자체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여요. 구조로 가보시면 구조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구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벽을 작성하실 때는 구조에서 들어가서 벽을 작성하시면 여기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구조에서 작성한 벽은 건축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쪽에 있다. 그래서 구조에서 벽을 그리면 위에서는 잘 보여요. 굉장히 잘 보이는데 건축에서 벽을 그리면 구조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항상 구조를 먼저 작업을 하고 건축을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나중에 이제 같은 벽도 나중에 이제 같은 벽 같은 경우에도 필터를 사용해서 하나는 켜거나 하나는 끄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번째 예제 정도 들어갈 때 아마 제 필터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과 구조 사이에 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조에서 작업한 거는 건축에서 보인다. 그런데 건축에서 작업한 거는 구조에서 안 보일 수 있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안 보일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여기서는 벽체를 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작업이. 자, 1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건축 1층 이동하신 다음에 왼쪽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역이. 그러면 요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선택이 돼요. 자, 선택을 하시고 클립보드로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2층으로 보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2층 뷰로 이동을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했죠. 오늘은 이 뷰 안에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요거죠. 요거 눌러주시면 그 옆에 붙여넣기 하단에
확장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한 레벨의 정렬이라고 있죠. 여기서 2층을 딱 찍으시면 올라가죠. 해볼게요. 선택한 레벨에 정렬하시면 바로 2층 나오죠. 그럼 2층 선택을 하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자 3D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2층 뷰가 올라왔죠. 그럼 이제 2층에 가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얘는 중간 음영 처리 해주시고 일단 도면을 먼저 깔아야 되겠죠. 자 삽입해서 캐드 링크 가셔가지고 2층 도면 깔고요. 도면 가지고 들어올 때 항상 정령으로 바꾸시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그리드를 먼저 라인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은 핀으로 딱 고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반대쪽도 벽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M으로 안 되겠죠. 축 선택. 축을 찍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DM 하시고 여기 하단에 그려진 이 벽체의 중심에다가 딱 삼각형이 나와요. 중심점 해서 딱 연결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이제 바닥을 좀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바닥을 작성하시는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게 바닥이 이 벽체 안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바닥의 벽체 안쪽으로. 그래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바로 2층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원래대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조체에 있는 바닥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원래대로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일단 유형 편집 슬라브 두께는 150으로 바꿀게요. 이름을 150으로 바꿔서 두께도 바꿔야죠. 자 150 이렇게 자 원래대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실제 프로젝트 가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형상을 맞추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얼라인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얼라인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그냥 일단 중심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바닥을 이렇게 싹 붙이시고 여기도 이렇게 싹 붙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완료해보면 레벨을 이렇게 벽에 하단 벽을 부착을 하겠냐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면 바닥을 인면에서 보면 바닥이 이렇게 그려지면 벽체가 이렇게 지금 붙었잖아요. 그죠? 벽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얘를 yes를 하시면 이걸 잘라버려요.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벽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니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니오 해주시면 벽이 바닥이 그려졌습니다. 3D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싹 그려졌죠. 이렇게 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닥 레탱글을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딱 그리신 다음에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바로 붙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일단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완료. 이거 똑같죠? 아니요 하시면 돼요. 자 3D로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모양 보이시죠? 자 얘는 형상에 맞춰서 자른 거고 얘는 분명히 바닥이 들어갔는데 기둥이 딱 끊어지죠. 그죠? 차이점 아시겠죠? 레빗에서는 같은 재료끼리는 이렇게 서로 붙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하고 그래서 정석으로만 따지자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정석으로만 따지자면. 그런데 레빗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바닥을 이렇게 그리죠. 그냥 구조와 구조는 알아서 결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도 한번 여러분들은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양쪽 다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할게요. 자 2층 바닥에서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통으로 깔면 돼요. 바닥을
자, 바닥 선택을 하셔서 자, 사각형을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싹 붙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네 군데에다가 요렇게 싹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군데, 4면. 그리고 완료. 물어보면 아니요 하셔야죠. 자, 3D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싹 붙었죠. 지금 여기 원래 있던 기둥도 안 보이죠. 그쵸? 이 기둥도 요거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지금 알아서 딱 결합이 됐죠. 알아서. 자, 어제 잠깐 이제 그 기둥의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둥 싹 선택하신 다음에, 기둥이 아니라 객체를 몽땅 선택을 하시고요. 필터에서 구조 기둥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른 건 내비두고 이거 재료만 바꾸세요. 재료를 이걸로 지정하지 마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합 부분들까지도 알아서 계산해서 레빗에 딱 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루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루프 가서 똑같이 도면을 깔고 삽입해서 캐드링크, 그 다음에 루프가 지붕이죠. 자, 지붕.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에서 맞춰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정경으로 바꾸시고 핀까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수준 같은 거 다 맞춰주시고. 자, 바닥은 어제 300인가 그랬었죠. 자, 건축에서 천장은 건축했어요. 천장 해주시고, 천장이 아니지. 천장이 아니라 지붕입니다. 지붕. 자, 유형 편집에서 복제. 재질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두께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냐? 여기죠.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지붕을 작성을 하시고 나서는 여기 있는 이 물매, 우리가 경사라고 그러는데 디파이닝이라고, 디파이닝, 요거를 선택을 다 하시고 경사 정의를 꺼주시면 돼요. 경사가 적용이 안 되게. 그리고 완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붙었죠. 자, 납치면도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모델이 나왔는지. 자,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얼추 모델이 나왔는데 약간 조금 안 맞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도면이 안 맞는 거예요. 도면이. 평면도 하고 도면이 안 맞는 겁니다. 아마 대충 그리신 것 같죠? 근데 다른 데 다 맞는데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맞춘 거죠. 도면을. 아니면 이쪽에 무슨 뭐 문양이 들어가든지. 자, 잘못 그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이 도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상단에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 때문에 벽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난간을 만드느라고 벽을 그린 것 같은데, 벽이 300짜리가 하나 있어요. 300짜리. 자, 요거까지 할게요. 자, 얘는 당연히 2층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건축에서 벽이죠. 300짜리 벽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높이가 300이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벽을 그리면 여기가 2층, 여기가 루프,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이 벽을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보통 상단, 탑이라고 그러죠. 탑. 여기는 베이스. 그럼 베이스는 뭐 전혀 건드릴 게 없는데 이게 문제겠죠. 이게 탑을 선택을 하시면 어차피 끄집어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탑보다는 미연결, 그러니까 unconnected라고 돼 있죠. 영문판에서는 unconnected, 미연결해 가지고 h 값을 300으로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높이에 여기 루프라고 돼 있죠. 얘를 미연결로 싹 걸고 여기 있는 높이 값을 3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요 경계면에다가 얘를 싹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얼라인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얼라인.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하늘색 라인에서 제가 안 딴 이유는 이 하늘색 라인은 두껍석입니다. 두껍석. 우리가 파라펫 뭐라고 하는 두껍석 부분이라서 이쪽은 바깥쪽을 따시면 안 돼요. 안쪽을 따야지. 그래서 남측면도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까지 딱 채워 들어왔죠. 됐죠? 3D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구조 부분, 그러니까 외관에 대한 건물 모델은 딱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얘를 2번에 걸쳐서 어떻게 모델이 되는지를 제가 작성을 해서 좀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이 커튼홀에 대한 좀 집중적인 강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